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간에 생기는 염증, 간염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의 간염을 알고 계십니까?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간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염과 특징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간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대표적인 염증의 종류와 특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명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명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간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이면 선생님 그냥 간에 염증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간세포나 조직에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간염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주요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A형부터 E형까지의 바이러스가 있고요. A, B, C, D, E까지 예,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알코올, 예. 우리 뭐 흔히 술. 먹는 술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들, 예. 그리고 그 외 드물지만 자가 면역에 의한 네. 간염, 뭐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예, 예. 일단은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급성 간염이 있고 만성 간염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급성 간염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한 수주 정도 지속되면서 이제 호전 경과를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성 간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고 예.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게 확 앓고 끝나는 게 급성 간염, 그렇죠. 6개월 예. 이상 가는 게 만성 간염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 대표적인 급성 간염이 이제 A형 간염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 맞습니다. 하나만 사실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서 요 급성 간염부터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A형 급성 간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성은 없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예. A형 간염의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이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켜서 예. 급성으로 이제 간염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 증상은 사실 좀 비특이적이긴 합니다. 뭐 예. 여러 가지 뭐 권태감, 예. 피로감, 뭐 발열, 예. 뭐 복부 불편감, 예. 그다음 뭐 구역 구토 등의 뭐 소화기 증상도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제 심하게 그 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뭐 간이 커진다든지 예. 황달이 나타나든지 네. 뭐 그런 증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을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 있다든지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A형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예.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A형 간염이 이제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 선생님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감기 몸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많이들 오십니다. 예. 근데 대부분 또 다행스러운 거는 잘 낫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죠. A형 간염의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건강한 성인의 경우 예. 기저질환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대개는 뭐 수주, 뭐 한 1, 2주 정도면 사실 거의 회복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고령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예. 기본적으로 뭐 간질환이 뭐 기저질환에 또 깔려 있는 경우에는 예. 예후가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더 잘 받으셔야 되겠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그 조개젖인가요, 선생님? 오염된 조개젖을 먹고 집단으로 발병을 했다. 그것까지는 선생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대들이 주로 많이 걸렸다. 똑같이 먹어도. 이건 선생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네네. A형 간염도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가 예. 있는 분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 증상이 나타나질 않죠. 예. 근데 예전에 저희가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 예전이면 않습니까? 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50대 이상. 지금 뭐 네네. 한 40대 후반, 50대 예. 이상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볍게 다 앓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A형 간염 항체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예.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30대나 좋고 이제 그 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비교적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A형 간염에 대한 그 항체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예. 급성 A형 간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또 예방 접종이 들어와서 맞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린 분들은 또 괜찮은데 딱 요 30대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그 세대가 돼서 좀 그런 끼어 있는 좀 그런 그렇죠. 상황이 이분들은 이제 볼수 급성 있죠. A형 간염이 걸릴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럼 자,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급성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 접종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1차, 2차를 거쳐서 예.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저 가급적이면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좀 적극적으로 받으실 걸 권고를 드리고요. 예. 대개는 항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예. 예방 접종을 뭐 좀 받으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 무슨 감기 몸살처럼 온다고 말씀하셨, 열도 좀 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 코로나랑 독감도 지금 뭐 트윈데믹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A형 간염 있으신 분들 조금 진단이 어렵거나 하진 않을까요? 좀 증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예.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네. A형 간염이냐 아니냐를 감별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진료실에서 제가 병력 청취를 최대한 자세하게 해보고 네. 또 특징적으로 황달이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간이 좀 이렇게 신체 검사,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간이 네. 좀 많이 커져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A형 간염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간 수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표시자 검사를 통해서 예. 확진을 하게 됩니다. 급성 A형 간염, 만성은 없습니다.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A형 간염의 치료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증상에 따른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예. 이 대증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수행요법, 예. 그다음에 비타민 제제, 뭐 점정요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휴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간의 혈류량을 증대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예. 대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1, 2주 이내에 거의 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예후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만성 간염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B형 간염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성 B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만성 B형 간염, 그러니까 B형 간염 자체가 예. 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그 산모로부터 감염되는 수직 감염의 경우가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때 감염이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 수직 감염을 통한 B형 간염 보균자들이 가장 많고요. 예. 그 이외에 뭐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B형 간염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예. 뭐 수직 감염이 대부분 차지한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B형 간염 보균 혹은 보유자라고 지금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중년 이후에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B형 간염에 별도로 특이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아까 그 간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예. B형 간염 뭐 그냥 단순 보균자인 경우에는 증상이 별도로 없는데 네. 이 B형 간염이 결국은 이제 그 혈액 내에서 증식하면서 네. 그게 이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예. 말씀드렸던 뭐 복통이나 뭐 구역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 예. 발열, 뭐 황달, 뭐 그다음에 좀 더 심각해지면은 간이 커지는 간 비대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살 같은 그런 간염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요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몇 달을 지속을 하게 되면 예. B형 간염 보균자에서 내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염 증상들이 몇 달이 지속된다. 예. 그러면은 만성 간염이 된 게 아닌가 예. 의심을 해봐야 되고 예. 실제로 임상에서 겪어보면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염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알았다가 나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계속 이게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 예. 간경변이라든가 간암으로 이제 그런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에 확진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치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드시 이 내과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예. 이 각각 치료 약제들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걸 갖다가 그냥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리시는 경우에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또 수년이 지나서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간 경변이라든지 예. 혹은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임상에서 종종 겪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이 되시면 네. 치료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치를 하는 치료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의 약이라 오래 드셔야 한다. 거의 평생을 드셔야 한다. 네,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험으로도 중간에 약을 스스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겠네요. 저도 몇 분 경험을 했고요. 예. 그 항바이러스제를 제가 처방을 해서 잘 드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외래에 안 오세요.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년 있다가 네네. 복수가 차고 아. 몸이 붓고 예. 황달이 있다고 해서 와서 CT를 찍어 보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간경변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간암으로 예. 진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 임상에서 겪은 바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내심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이.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예.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그 항체 없으신 분들은 되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았다. 3차를 받으라고 하더라. 1차, 2차, 3차를 다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항체가 안 생긴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불안하실 것 같은데.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일단 아셔야 되는 게 3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예.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원래 안 생기는 체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런 비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죠. 본인이 일단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체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 수직 감염이 이제 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수평 감염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수평 감염 조심해야 될 것들이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능한 성접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기들, 주사기, 그다음에 손톱깎이라든가 예. 아니면 면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혈액이나 체액이랑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유의를 좀 하셔서 같이 쓰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위생 수칙 정도만 지키셔도 괜찮을 그 것 정도만 같습니다. 지키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비형 간염 얘기가 좀 무서워서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옛날에 검사해봤을 때는 항체가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검사해보니까 항체가 없다더라. 아니 있던 항체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냐? 어떻습니까, 선생님? 가능합니다. 있던 항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가 약하게 확인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경우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항체가 소실됐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그럼 추가로 맞아야 되느냐? 다시 맞아야 되는 그렇지는 거냐? 않고요.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비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음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없어졌다거나 약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B형 간염이 있다고 치면 내가 복균자라고 치면 아까 A형 간염은 사실 누구한테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형 간염에 A형 간염이 엎어서 오기도 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합 감염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이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렇게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합적으로 왔다고 해서 꼭 예후가 안 좋거나 네.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치료를 이제 할 때 A형 간염과 B형 간염의 이게 급성이냐 또 만성이냐 또 나눠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으로 가는지의 여부를 경과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예후도 또 각각 다를 수 있어서 네. 치료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이제 쓰게 되는 거지 뭐 꼭 예후가 안 좋고 증상이 더 나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만성 간염, 만성 C형 간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만성 B형 간염은 수직 감염이 원인이 됐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은 수직 감염은 없죠, 잘? 예, 수직 감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요새 좀 유행하는 뭐 문신이나 타투 이러한 것들 또 피어싱, 그다음에 침, 네. 주사기 이런 거를 통한 그 감염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죠. 나이가 매우 젊은데도 간혹 가다가 이제 이 C형 간염에 진단이 돼서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 계셨어요, 선생님? 문신을 했었는데요. 문신을 하고 나서 자꾸 피곤하고 황달기도 있다고 해서 제 외래에 왔는데 나이가 20대 초반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설마 했는데 C형 간염 진단이 돼서 제가 치료를 시작하고 완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신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문신 기구를 다루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일회용을 쓰시든지 아니면 소독을 철저히 해서 쓰셔야 그래야 이런 불행한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B형 간염보다 C형 간염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이유가 있죠, 선생님? 그 B형 간염보다 C형 간염이 좋지가 않은 게 C형 간염은 결국 만성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C형 간염에 진단이 됐을 C형 간염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만성 C형 감염으로 이행될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거의 다 그냥 만성이 되네요. 그래서 또 이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된 분들 중에서 만성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또 한 30% 정도 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만성화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는 즉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겠죠. 만성화도 잘 되고 간경변으로 가는 확률도 높은데 그럼 이러면 치료가 잘 돼야 되는데 치료는 선생님 잘 되나요? 다행히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치료제들이 현재 지금 출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 C형 간염 유전자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병합요법도 고려를 해야 돼서 치료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형 상관없이 단일 제제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약들이 지금 출시가 돼 있고 치료 기간은 대략 한 8주에서 12주, 14주 이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B형 간염 치료제와는 좀 성질이 다르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치료제입니다. 증식을 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성 C형 간염에 그 진단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하고 잘 상의하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B형에 비해서 C형 간염이 경과가 좀 무서워서 걱정을 했는데 치료는 의외로 잘 됩니다. 또 그죠? 그리고 약도 오래 드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방접종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선생님. B형 간염과는 또 다르게 C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뭐 그런 여러 주사기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다음 문신, 타투잉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시든지 좀 피하시든지 하는 그런 예방책이 최선이지 백신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나도 모르게 C형 간염 걸린 건 아니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선생님? 가능합니다. 그 C형 간염 그 진단을 위해서
처음에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 이 스크리닝 테스트는 확진 검사는 아니고요. 예. C형 간염 그 항체 여부를 확인을 해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추정을 해보는 거죠. 주로 혈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C형 간염을 확진하기 위해는 RNA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예. 처음부터 그 검사를 시행하거나 권고하지는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가 좀 안 좋다든지, 네. 그다음에 병력 청취를 해보면은 C형 예. 간염 가능성이 좀 있겠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스크리닝 테스트, 예. 이제 항체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제 RNA 검사를 통해서 예. C형 간염 여부를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C형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A형이 급성이고 B형, C형은 만성이 됩니다. 그리고 B형과 C형은 만성으로 진행돼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B형은 예방접종이 있고 C형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따라서 C형은 생활 속에서 찌르는 것들 조심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선생님. 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하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간요, 선생님. 요즘 초음파 검사 받으신 분들 지방간 확진 받았다고 되게 걱정 많이 하십니다. 예. 지방간이라는 거는 그냥 간에 지방 기름 낀 거 이런 건가요?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간세포의 한 5% 이상 예.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네. 지방간으로 볼 수 있는데 예. 크게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고요. 예.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 예.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방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지방간이 좀 있네요. 이제 뭐 술 끊고 체중 좀 줄이셔야 되겠어.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지방간염이 나오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지방간 있으신 분들한테도 주의를 많이 주십니다. 최근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주로 알코올성 그 지방간이 주로 문제였다면 네.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도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간경변이나 네. 또 간암으로 갈 그 위험도가 올라가더라고 하는 게 최근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방간이 있다면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간은 그냥 간에 지방이 좀 끼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지방간염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방간염으로 가면 이것도 또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갈 수 있다. 요 얘기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짚어볼게요.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있습니다. 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맞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시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개인 차이가 워낙 크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술을 많이 드셔도 지방간이 경미할 수도 있고 어떤 네. 분은 술을 적게 드셔도 지방간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코올을 하루에 한 40에서 50g 정도 예. 거의 매일 드신다는 걸 기준으로 대략 한 10년 정도 예. 그렇게 꾸준히 예. 장기간 이렇게 음주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알코올성 뭐 간염, 지방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확실히 문제가 좀 되더라라고 예. 하는 거고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그 흔하게 마시는 소주 한 병에 예. 알코올이 그 대략 한 4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도수에 따른 차이는 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g에서 7g 정도. 예. 그러니까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드신다든지 예. 매일 뭐 맥주를 한 뭐 4-5캔 드신다든지 이렇게 꾸준히 드시게 되면 예. 알코올성 뭐 간염이나 예. 뭐 지방간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그 데이터에 의하면 네. 소량의 음주라고 하더라도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라고 하는 게 최근 연구 경향입니다. 반주처럼 매일 조금씩 드시는 그렇죠.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드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음주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틀 이상, 3일이면 더 좋고요. 예. 뭐 48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충분히 간에서 네. 어느 정도 해독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휴식을 취하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음주를
뭐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좀 이 휴식 기간을 충분히 좀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지방간이 왔고 알코올로 인해서 지방간염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간경변이나 간암까지도 생길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간경변이나 그 간암 같은 경우에 네. 기간이 꽤 오래 천천히 축적되면서 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예.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예. 그렇게 괜찮겠지 하고 계속적으로 음주를 하신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개는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계속 안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게 누적돼서 예. 한 뭐 10년, 15년 정도 있다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생활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만 있는 건지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염까지 온 건지는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예. 대개는 이제 복부 초음파라든가 예. CT로 확인이 됩니다. 하얗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염으로 갈 경우에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염 자체가 간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세포가 아무래도 깨지다 보니까 네. 그 혈액 검사에서 보면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일단은 좀 구별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피 검사에서 간 수치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지방간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두면 간경변이나 간암까지 간다. 아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일단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걸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진행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알코올성 지방간염이니까 알코올 끊어야죠.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치료도 있습니까, 선생님? 당연히 알코올성 그 지방간염이나 지방간 같은 경우는 술을 줄이시거나 끊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개는 비만인 경우가 많고 그 다른 대사성 질환이랑 또 엮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치료제가 지금 마땅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을 이제 가장 먼저 권고를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3번 이상, 한 30분 이상, 한 중강도 이상으로 땀나는 운동을 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는 게 선생님 또 있습니다. 자가 면역은 저희들이 이제 뭐 류마티스, 루푸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런 게 간에도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은 이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본인의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경변이라든지 간암, 간부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가 면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일 가벼운 자가 면역은 그냥 알러지 반응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가벼운 이제 알러지 반응에서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 면역 이 간염 같은 경우에는 좀 드뭅니다. 빈도 자체는 그런데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을 통해서 자기 세포를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간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서 간염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간경변이나 뭐 간부전, 간암 정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새로 나온 개념인 것 같아서 저는 잘 못 들어본 아닙니다. 그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워낙에 드문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임상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전부터 있어왔던 질환이기도 하고 뭐 좀 드뭅니다. 다만 만약에 생기신다면 남자보다는 중년 여성에서 비교적 많이 호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아까 뭐 류마티스 질환 말씀하셨는데 뭐 루푸스나 이런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앞으로
발병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병률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치료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치료 잘 되나요? 치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씁니다. 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가 면역 간염의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데 예.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간 경변으로 진행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시다가 결국 간경변으로 진행을 되고 간부전이 생기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유일한 치료법이 간이식밖에 없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예, 뭐 더 좋은 치료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간염에 대해서 시원하게 뚫어주셔서 제 간도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간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명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간 건강 신경 쓰이셔서 건강식 보조식품들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광고가 나올 때 늘 그 문구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안전성을 획득했다라는 거지 효과가 입증된 거는 아닙니다.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